지난 시간까지 현 유화 유역에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현 쌍태자하는 1861년에 유화의 범람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생겨난 물길로서 1896년에 물길을 뚫어서 1897년 7월에 정식으로 개통한 인공하천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1897년, 실질적으로는 1861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하천입니다. 다음으로 현 유화는 늦어도 18세기 이전까지 요중현을 관통하여서 남쪽으로 흘러서 현 태자 하류부로 연결되는 물길로 흘렀으나 명청대에 요중현 이남의 물줄기가 점차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의 호나 하류부를 거쳐서 지금의 유화 물길까지 옮겨갔습니다. 지금의 유화 물길까지 이동을 완료한 시기는 쌍태자 물길이 최초 생성된 1861년 이전입니다. 1900년에 제작된 명대 요동 변정도에서 유화 물줄기는 지금의 호나 하류부 물줄기 또는 그보다 다소 서쪽에서 흐르고 있고 호나는 태자하와 반쯤 분리된 상태입니다. 또한 쌍태자하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대 요동 변장도는 비록 그 제작 시기가 1900년이기는 하나 이 지도가 담고 있는 시기는 19세기 중반 또는 초반 이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이전 물줄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다른 고지도의 경우 마찬가지로 제작 연도에서 최소 50년 또는 1세기 이전까지 그 지도가 담고 있는 시기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화의 물줄기가 동쪽에서 서쪽, 구체적으로 현 태자 물길에서 현 호나 물길을 거쳐서 지금의 유화 물길로 이동하였으므로 유화의 입회처 역시 이러한 폭을 따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 해성시와 계주시 사이 대석교시 지역에는 산지가 존재합니다. 이 산지는 해성과 안산, 요양까지 쭉 이어져서 요동 대평지의 동쪽 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철령에서 대석교시까지 대평지이고 대석교에서 요양의 동쪽으로 산악지대가 동한계를 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시대고 아무리 과거라 하더라도 적어도 역사시대 안에서는 요하는 현 대석교시의 동쪽에서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요하 입수처인 영구시 서쪽과 대석교시 사이에 과거의 요하 입수처가 존재했을 것입니다. 요하의 입회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였고 또한 그 해안선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전진하였던 것입니다. 한서지리지는 대요수가 안시현에 이르러서 바다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기원 전후 시기에 요하의 입회처가 어느 곳이었는지 아직은 알 수 없으나 명나라 시기에 요하 입회처가 어느 곳이었는지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명일통지는 계주 서북쪽 90리에 양방 구간이 있는데 이 양방 구간이 요하의 입구에 해당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명나라 시기에 현 요동지역 지리정보를 다룬 명청대 문헌에 관련 기록을 종합해봤습니다. 주해도표는 양방 구간이 아니라 양방구 돈과 양방구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 둔보에 대해서는 요동지와 전효주에도 기술되어 있는데 이 표에서는 생략하였습니다. 주해도편을 제외하고 모두 양방 구간이 해운하는 배들이 요하에 들어가는 입구라고 적고 있으며 명일통지, 요동지, 전효지의 위치 기록을 취합한 독사방역기호는 양방 구간이 해주의 서남쪽 70리, 계주의 서북쪽 90리에 있다고 적었습니다. 계주의 서북쪽 90리, 해주의 서남쪽 70리에 해당하는 그 위치는 현 대석교시 상토대촌에 상당합니다. 이들 명청대 문헌의 기록을 근거한다면 요하의 입구에 해당하는 양방 구간은 이 상토대촌 또는 그 인근에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양방 구간을 어느 곳으로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대백과 전선은 영구시의 해구라는 하나만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망과 국황미는 영구시 대백묘자 동북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구시에서 대백묘자라는 지명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신 백묘자라는 지명을 찾았습니다. 백묘자의 동북쪽에는 상토대촌이 있고 이 두 지점의 사이에는 노변구의 중심가가 있습니다. 쾌동백과의 중국 역사시기 해안선의 변천이라는 글은 대백묘자가 유화의 입구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중국 역사시기 해안선 변천이라는 글은 바이드백과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쾌동백과의 이 설명글은 양방 구간이 요화하구이고 요화하구는 대백묘자라는 것인데 양방 구간은 관청이고 요화하구는 지형이죠. 따라서 대백묘자 일대가 명대 요화하구에 해당하고 양방 구간은 그 부근에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영구 춘추에 게재된 이지원의 두 편의 글은 각각 뉴스 포털인 소우닷컴과 메일투조에서 재게시한 것입니다. 이 이지원이라는 인물은 그 정체를 알기 어려운데 윤영성과 길림성 등지에 주로 요, 금, 원, 명, 청대의 역사지리와 관련하여서 이 사람의 연구글이 중국 인터넷망에 주로 언론지나 기관지에 기고 형태로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 사람 프로필을 찾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까먹었습니다. 일단 윤영성 등지에서 활동하는 향토사학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글에서는 양방구돈을 5대자에 비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주해도편, 요동지, 전요지 등에서 양방구돈이 속한 하나의 지역 범주 돈대가 총 5곳이었다는 것과 현 지명인 5대자가 그 5개의 돈대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추론입니다. 그리고 양방구보를 대관돈으로 보는 것은 대관돈에 명대의 성보 유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지원이 말한 대관돈은 지금의 관둔진입니다. 그런데 양방구보를 대관돈으로 보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양방구돈을 지금의 5대자에 비정하는 것은 이지원이 말한 5대자가 저 5대자가 맞다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양방구돈은 양방구보와 함께 주해도편 등 명대 고지도에서 개주위의 서북쪽 그리고 바다의 동쪽에 나란히 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지원은 두 번째 글에서 주로 양방 구간의 위치를 추론하고 있는데 일단 대관둔과 성자촌에 영구시와 그 근교에서 유의한 명대 성보 유적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성자촌 유적의 경우 그 규모가 성곽에 준하고 그 형태가 군사 목적을 띠고 있으며 그 입지가 명일통지부터 독사방역기호까지 역대 문헌 기록이 제시한 양방 구간의 위치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자촌의 위치는 사전망과 국황미가 추정 제시한 대백묘자 동북쪽에 그대로 부합합니다. 자, 이로써 양방 구간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잉커우, 즉 영구라는 지명은 중문 위키백과와 바이드백과의 설명에 따르면 본래 몰구영이라는 지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밀물이 들면 잠기고 썰물 때는 땅이 드러나므로 물에 잠기는 하구라는 뜻으로서 몰구영이라고 하였던 것이고 그 지역을 몰구영구라고 하였던 것인데 이것을 점차 간략하게 부르면서 앞에 몰구는 생략된 채 영구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본래의 행정지명이자 이 지역의 중심지로서의 영구는 현 대석교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구시는 본래 무태 가까이 붙어서 명말 청초에 새로 생겨난 모래섬이었는데 도화도라고도 하였습니다. 잉커우 하구의 변화상은 앞서 고설한 19세기 중엽 또는 초엽 이전에 수리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목기성정의 명대 요동 변장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영구 지역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가 보여주는 요와 하류부의 물길 형세는 지금과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물길 형세뿐만 아니라 이 폐처도 지금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명대 요하의 이 폐처는 현 영구시 성자촌의 서쪽 인근이었습니다. 지금의 영구시 중심가는 명말 청초의 요하 하구에 생겨난 모래섬이었습니다. 이 명대 요동 변장도에서 요하 하류부를 자세히 보시면 본래의 물길이 끊겨 있는 지역이 보입니다. 이 물길을 연결시키면 요동지 해주위 산천 지리도에서 하중도로 표시한 것과 같아집니다. 즉 여기서 하중도를 감싸고 나와서 다시 합쳐진 후에 명대 요하 2폐초로 빠졌던 것인데 명대 요동 변장도는 이 하중도의 북쪽 물길이 끊긴 직후의 시기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하천, 하류, 삼각주와 섬 등이 만들어지는 단계를 고려하면 이 하중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지금 이 명대 요동 변장도에서 끊겨 있는 북쪽 물길로 흘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전에는 더 북쪽에서 흘렀을 것입니다. 명대 요하 2폐처에서 그 해안선이 남쪽으로 전진한 그 거리를 고려하면 요 금대의 요하 2폐처와 그 해안선은 이 정도 위치에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명나라 때의 요하 2폐처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나라 시대의 해안선은 지금과 비교하여서 어떠하였을까요? 중국 역사시기 해안선 변천의 설명에 따르면 명나라 때의 요와 하구는 양방 구간, 즉 지금의 영구 부근의 대백묘자에 있었다. 이 당시의 해안선은 이 양방 구간의 서쪽을 향해서 뻗어서 사령의 남쪽 약 25km를 경유하여서 오가분 부근까지 이르렀다. 양방 구간이 현 영구시 성자촌에 있었음은 앞에서 살펴봤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대백묘자, 즉 백묘자의 경우 명대 요와 하구의 서쪽 강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고서 백묘자, 사령의 남쪽 약 25km 지점, 그리고 오가분 등 이들 세 지점을 지도상에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만 사령에서 남쪽으로 약 25km경은 반금시 다화연 동풍진 위치에 해당합니다. 자, 이 세 지점을 이은 것이 명대 해안선이라는 것인데 이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도편, 도서편, 전요지, 요동지 등 명대 지도에서 요와 하류부 서쪽에 비교적 넓은 충적지가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해안선의 각도를 반전시켜서 적용해서 해안선을 서쪽으로 다소 밀어내는 선을 추정해 봅니다. 그리고 이 선상에서 바다 쪽으로는 넓은 개펄이 펼쳐져 있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보든 요동군 방연이 비정된 소염탄 한성은 육지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명대 해안선에서도 바깥에 위치한 셈이 되니 명나라 시대로부터 근 1500년 전인 한나라 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 그림이 낯익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시대에 따른 요동만 해안선 변천을 시각화한 지도인데 2010년대 이후로 국내 인터넷 역사 커뮤니티 등지에서 회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탐문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꾸준히 해온 분들이시면 이 그림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 그림, 구체적으로 하유와 평원 해안 역사 변천도는 2020년에 타계한 중공 역사지리학자 추일린이 쓴 중국 역사지리개술 제5장 해안선의 변천 제1절 요동만 해안편에 수록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해당 내용은 앞서 언급했던 쾌동백과와 바이두백과에 수록되어 있는 중국 역사시기 해안선 변천에 요약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동만 북부 하유와 평야는 제4빙하기 후기 해침 이후에 바다에 인접한 지역 일부가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큰 늪을 이루고 있었다. 서한시대 요동군에 속한 각 현의 위치를 보면 지금의 요녕성 흑산 남쪽, 태안 서쪽, 북진 동쪽의 근해 지역에는 성읍이 없는데 이 시기에 이 일대에 광대한 늪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해안선의 정확한 위치는 현재는 알려져 있지 않다. 지질학적 연구 자료를 통해서 현 개주시와 대석교시 일대에서 그 서북쪽으로 우장을 거쳐서 사령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선이 기원전부터 형성된 고대 해안선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 고대 해안선은 오랜 기간 동안 그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10세기쯤 거란이 흥기하여서 서유와 상류의 시라 무른호와 로아파 유역에 포로로 잡아온 한인들을 이용해서 초원을 농지로 개간하면서 요한은 모래를 더 많이 받게 됨에 따라서 해안이 점점 더 넓어졌다. 자, 정리하면 우장에서 사량을 거쳐서 오가분, 두가대 등으로 이어지는 10에서 11세기 즈음의 고대 해안선은 한나라 요동군이 이 지역에 설치된 서한 시기까지 소급해 볼 수 있는 고대 해안선인데 요나라가 들어선 이후에 서유와 상류 지역의 농지를 대단위로 개간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그 지역의 땅이 단단해짐에 따라서 서요하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줄기의 유속과 유량이 커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하요하 지역에 토사가 많이 쌓이게 되면서 이 요나라 시기부터 이 지역의 해안이 점점 더 남쪽으로 전진하였다는 뜻입니다. 공식적으로 1897년, 실질적으로는 1861년 이전까지 쌍태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명대 요하 이폐천은 현 영구시 성자촌에 자리했던 양방 구간의 서쪽 인근이었습니다. 추일리는 10세기에서 11세기 요대 해안선에 대해서 현 우장, 사량, 오가분, 두가대를 잇는 선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해안선은 요나라 시기에 서유와 상류 지역을 농지로 개간함에 따라서 요와 하류역, 즉 하요와 평원의 충적이 가속화되기 전에 일종의 출발선입니다. 즉 이 요대 해안선과 이로부터 1000여 년 전 기원전후 시기의 해안선에 큰 폭의 변화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 해안선을 한대 성곽 분포와 맞춰서 보겠습니다. 요대 해안선을 기선하여서 바다에 해당하는 곳에 존재하는 한대 유적은 소염탄 한성유지, 태평보 고성, 대평산 한대 유적 등 3곳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태평보 고성은 한대 유적이 아니라 고구려 때의 평지성으로서 요동 지역의 토축 평지성은 한나라가 사용하던 성곽을 고구려가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하는 여호구의 견해를 반영해서 억지로 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평지의 방영토성이란 점 외에는 한대 성곽과의 공통점이나 연관점이 없으며 고구려 시대에서조차 섬으로 추정되고 한나라 유적은 보고된 바가 없으므로 이제 드디어 여기서
이 태평보 고성을 제외하겠습니다. 대평산 한대 유적은 성곽 유적이 아니므로 논외가 되겠지만 소염탄 한성 유지는 성곽 유적이면서 한중사계에 의해서 요동군 방현이 비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기원 전후에는 확실히 바다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한대 성곽 유적은 육지가 아니라 섬에 축성 설치된 것으로 봐야 하겠죠. 즉 섬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방현을 이곳에 비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현은 무려현으로 판단되는 대량갑 한대 고성과 의무려산 부근 또는 요나라 때의 현 대릉하 서안의 의주, 해복주 등이 동경도 소속으로서 현 북진시에 있었던 현주 관할이었던 사실로서 유추해 본다면 대릉하 하류역 방면에서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대 성곽의 분포지를 고려하여서 매우 보수적으로 기원 전후 시기에 해안선을 추정해 본다면 손성자 고성의 남쪽에서 노장두 고성과 노둔촌 한성의 동쪽을 거쳐서 현 대석교시의 서부로 빠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러 하천에 의한 충적지의 성장을 고려한다면 이 지역의 해안선은 이러한 보수적 추정이나 추일린의 지질학적 견해보다 조금 더 서남쪽에 있었을 것이며 그 해안선에서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의 개펄지대처럼 넓은 개펄이 바다 쪽으로 펼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의 검토 결과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판단할 때 한서지리지가 대요수가 바다에 들어가는 곳이라고 한 안시현은 한중사계가 비정한 영수구 한성이 아니라 노둔촌 한성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